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0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는 소폭 마감, 하락 마감, 코스닥은 소폭 반등 마감했습니다. 네, 또 2차 전지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네요. 소재주, 화학 관련주, 다양한 분야에서 2차 전지 쪽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산업 흐름 자체가 로봇이든 전기차든 배터리 시장이 가야 될 방향성은 어느 정도 우상향인 것은 기정사실이다 보니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와 파생돼서 다른 산업들도 분명히 갈 건데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기술적인 요인 아니면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 국내외 경기, 그 다음에 미중 관계, 러시아 관계,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이런 정치적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중국과의 관계, 중국 대사관과의 만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주식시장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요. 바이오 쪽은 바이오 쪽대로 계속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이쪽 산업이 저도 조금 지금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계속 좀 지지부진한지 한번 좀 들여다 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계속 좀 얘기를 언급을 많이 드렸었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은 그동안 플랫폼 관련주로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이제 큰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AI 관련 기업들이 반등이 나온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카카오와 네이버는 반등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쪽도 어차피 이제 AI 산업이 발달되면 또 플랫폼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서 계속 AI가 뭔가 매개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관련된 하이퍼 글로벌라든지 네이버 관련돼서 우리가 구글을 이용해서 수많은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어떤 우리가 서울역을 가야지 부산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역을 거치지 않고는 부산역을 갈 수 없는 거거든요. KTX를 타려면 무조건 서울역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거란 말인 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돼야 되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 로봇과 지금 이런 AI 쪽이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레인보우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쪽이 약간 2차 전지가 득세하면 이쪽도 약세. 예, 이게 서로 이제 시소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기대감이 수급으로 연결될 것이고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돈의 움직임이 둔탁해져 버리면서 매도세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 특히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카카오는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고점 대비 네이버가 56%, 카카오가 67%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눌림목 주고 이제 241선에서 이제 수렴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각 네이버도 241에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저도 한 121선이 이제 꽈리를 틀고 나오기 전에 뭔가 한번 장대 양봉 같은 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나. 셀트리온도 과거에 여기서 빠질 듯 하다가 안 빠지다가 빵빵 터져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요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좀 계속 유심히 저도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호가 흐름도 보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보고 있고 공매도 추이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최종적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힘은 결국 외국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 다음에 명분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전략을 펼치기 위한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하냐, 소재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이야기를 구성이 짜임새 있게 돌아가느냐, 글로벌 경기는 좋으냐, AI는 앞으로 더 발달되느냐,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포트를 이제 작업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다 작용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일단 최근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내용들이 일단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다. 예. 뭐 목표가 뭐 유지, 뭐 그냥 앞으로 뭐 제트홀딩스, 네이버 웹툰, 클라우드 산업, 뭐 그다음에 AI 이슈 좀 얘기하면서 적절하게 그냥 가져가는 것 같고요. 막 엄청 좋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좀 뭔가 카카오톡 개편도 하고 뭔가 변화, 개편, 우상향,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서서히 대신에 이제 이런 주식의 좀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쫙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뭔가 밀집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악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전부 다 이거 악성 매물이죠. 예. 이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배가 아플 때도 있죠. 아파서 막 토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꾸역꾸역 먹을 때가 있죠. 그러면 결국 탈이 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 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비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막바지 또 개어 나올 게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께 나올까요, 지금? 예. 여기에서 잘못 먹었던 사람들, 체했던 사람들, 은쳤던 사람들, 욕심부렸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다시 기관 손, 외국인 손으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량이 개미 손에서 세력 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17만원짜리 주식을 6만원에 5만원에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17만원짜리 주식이 6만원 5만원이 되더라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나대견 사태 때 보시다시피 통정이라는 것들이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통정 매매, 일정 매매를 뭐 자전 매매 이런 것들을 간간히 하는 거죠. 예, 그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물량들이 이 호가 하나하나가 4만주, 뭐 4만주, 5만주가 전부 다 개인의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장 열리면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죠. 57,200원에 3만주, 57,100원에 3만주, 57,000원에 3만주, 56,900원에 만주, 56,800원에 주문을 넣습니다. 애들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분이 뭐 1%나 있는데도 일부러 넣습니다. 매수해도 또 넣는 거죠. 그래서 예,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뭐 유동성을 공부하기 위한 LP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시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뭐 살 거야, 난 팔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금감원이 전화해가지고 너 팔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헛수로 주문 넣었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아니 난 팔려고 내놨어요. 난 살려고 내놨다고요.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아닌 걸 증명해보세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내가 팔려고 내가 내 마음인데 내가 하루에 자전을 단타를 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56,700원에 팔아서 수익을 보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내 주식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기관 투자하는데 왜 당신네들이 나의 매매를 이러냐 저러냐 따지냐. 불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라. 법원 갑시다. 법원 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라데견 사태 때는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남의 어떤 인증서를 가지고 남의 거를 마치 한 것처럼 이제 가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자기가 뭐 로빈 훈드라고 소리를 찍찍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주식을 이제 사가는 거죠. 근데 내가 팔려고 57,100원에 놔둔 거를 내가 57,100원에 사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자전거래로서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내 주식에 있는 주식을 내 돈으로 왜 사냐 이거죠. 세금 내가면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 주가 조작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전 거래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주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몇 명의 다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몇 명의 다른 연기금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리를 잡아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죠. JYP 엔터가 이게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정말 이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어메이징하게 서프라이즈하게 막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시가총액 4조 6천억짜리가 이제 1600억 1000억 번다고 이제 하는데 주가는 거의 2배 3배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근데 수급 쪽으로 그럼 왜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해봐라 하면 그럼 내가 사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왜 너 누가 태클을 가느냐 이거죠. 예.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스토리가 잘 구성되어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외국인들이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46%가 전부 외국인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이미 그들의 46%가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되어 있는 거죠. 라더견 종목들도 신용이 10%가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안 팔기만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키움의 다우 데이터에 김익래 이런 사람 툭 던져버리면 이제 이건 쏟아져 나오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주식인데, 이걸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진영이 갑자기 지분을 던질 일도 없고요. 자사주를 팔 일도 없고, 국민연금도 팔 일도 없고, 그냥 같이 합의하에 그냥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 기업이 성장하게 스토리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주식을 잘 관리한 거죠. 2020년부터 2023년 동안 거의 2만원짜리가 14만원, 17배가 올라갔으니,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얘네들이 실적이 7배가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재무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갑자기 JYP에 엄청난 엔터가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에서 지금 600억, 2021년, 2022년 지금 1300억 한 배. 이게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4조짜리 회사가 4천억 벌고 8천억 버는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겨우 이제 1000억 벌고 600억 버는 회사가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잘 포장해서 이렇게 주가를 부양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짜여져 있다. 근데 합법적으로 잘 짜져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하나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항상 늘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식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10% 20% 툭툭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삐까덕거리면 10% 빠집니다. 이런 애들은. 예. 이번에 새로 나오는 누군가가 별로다, 반응이 별로다, 뜨끔미지근하다 이러면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죠. 솔직히 지금 JYP에 뭔가 내세울 만한 엄청난 히트 가수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2PM, 박진영, 트와이스 있지. 지금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완전 탑급, 탑티어 가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거의 7배 올라간 거는 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네이버, 카카오는 관심을 좀 갖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